지금부터 제52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전당대회를 어렵게 치르신 최고위원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깝게 낙선하신 조정식, 문영식 두 후보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참여하신 대의원, 당원, 그리고 시민참여 경선단 선거인단 여러분 아주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거였습니다만 많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권 개최를 하기까지 앞으로 그 민심을 잘 받들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결의를 가지는 간단한 결의를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것까지 같습니다. 자, 제가 정권하면 교체 세 번 하시는 건데. 우리 안 해봤네. 자, 정권 교체. 고맙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그 국민들 명령이 정권 교체라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준엄한 사명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최고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굉장히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EU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수출 감소세가 이렇게 계속되면은 내수에 이어서 수출값도 안 좋아지면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원래 4.5%를 예정했었는데 성장률이 3% 초반대까지 내려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이 금융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경기를 예측을 잘못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고 보완율 정책을 쓰므로써 고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당원 동지들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생활 고물가에 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힘을 합쳐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위한 정책, 그리고 고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의 보육, 무상 보육에 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야 간에 공동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 이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주 열린 자세로 당시 야당과도 공동의 협의체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은 야당이지만 여당을 하는 자세로 국민 경제를 챙기는 그런 입장을 갖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여야정 경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금년 가을 국회에서 아무쪼록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 진작을 위한 좋은 경제정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낼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민주통합당에는 정권 교체 파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7일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출범하는 새 지도부가 오늘은 말씀하시고 제 입은 오늘 하루 당하고 이상입니다. 김한길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한길입니다. 새 지도부의 첫 회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의 민주당 대의원을 상대로 치러진 16개 시도 순회 경선에서 대의원들은 저를 12개 시도에서 1등으로 뽑아주셨고 권리당원의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에서도 모두 저를 1등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우리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고도 당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께도 죄송합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동안에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새 언론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누가 민주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가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모두 제가 1위였습니다. 세 곳 중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는 1위가 2위와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는 당신과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 점에 유념해서 당신과 민심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를 새기면서 저 역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요구하신 대로 개파 정치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주당, 변화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과 민심을 온전히 대변하는 데에 충실하겠습니다. 대선 승리는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총선 실패가 개파 공천에서부터 시작됐듯이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은 대선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특히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신과 민심을 벗어난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 결과를 분석한 오늘 아침자 경향일보 사설을 이곳에 오는 차 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지적들을 열거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아프지만 꼭 우리가 들어둘 만한 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민주당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대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라는 것이 정말 누구나 소외됨 없이 우리들의 총 역량을 결집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미리 약속드린 민주당의 균형추, 중심추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 그것에 충실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낼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정권 교체하는데 그 누구보다 헌신해
헌신하고 몸을 던지겠다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정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당대회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사, 서울지사 후보 못 내는 것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도 없이 가설정당 상태로 우리 민주당이 총선을 치렀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가설정당에서 빨리 강한 정당으로 나서주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하루빨리 정당을 가설정당에서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장세동 안기부장, 이한봉 보안사 대공처장 등 50 핵심 인사들이 육사 생도들에게 사열을 받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믿기기 어려웠습니다. 명예가 생명인 장교 육성기관에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래서 2등병으로 강등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열을 받는 이 상식이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행위는 국가기강 문란행위이고 5.18 광주항쟁에 대한 부정이고 전두환 50 세력의 복권행위다. 그래서 MB가 임명한 삼성 장군인 박종선 교장의 파면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 되돌리기라든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색깔론 공세가 그렇고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이 그렇고 김용환 전 의원의 7인회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그렇고 이게 반복되는데, 이것은 유신독자 50 세력의 복권과 부활은 박근혜 대세론과 함께 생겨난 그림자이다. 끔찍한 일인데 이건 우리 민주당이 역사 되돌리기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될 책무가 있고, 오늘 새로 구성된 우리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부가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예, 또 하나의 이변을 만들어주신 우리 당원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줄곧 박근혜 대표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다, 그리고 개혁 하나만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외침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민주당에 저 이정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당원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변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치러진 우리 정책 투표 결과 생활물가 안정, 경제 민주화 실천이 가장 중요한 우리 당의 의제다라고 대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의 쇄신과 개혁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가르쳐 주신 당원 대의원, 우리 국민들, 우리 편안한 대로 저희 정부이 당의 개혁에 앞장서서 이번 12월 정권 대체에 하는데 앞장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 네. 이번에 6등으로 턱걸이 최고위원 우상호입니다. 원래 제가 체력장에서 제일 못하는 게 턱걸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턱걸이를 해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김한길 대표님처럼 당신과 민심이 잘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6등을 했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많은 과정에서 작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풀을 털고
당의 단합과 쇄신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보다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립적으로 또 원만하게 또 역동적으로 잘 관리하는 일인 만큼 조기에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경선 관련된 로드맵을 조기 확정해서 당내 여러 주자들이 조기에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기에 내용을 확정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어 있는 내곡동 사저 비리 문제를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검찰의 수사권을 포기한 유례없는 사안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권력형 부정비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수사조차도 형식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존의 수사 관행에서도 크게 일탈한 수사 자체를 포기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일가는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새로운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초특권 사회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국회로 가져와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대상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도 초특권 사회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조속히 촉구합니다.